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에서 CFO를 맡고 있는 신성규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뜻깊은 부분은 저희 회사가 창업한 지 이제 5년, 6년 정도 됐는데 저희 초반부터 저희 양성하시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신 이종우 장관님과 또 초기부터 저희의 주요 투자자로서 리벨리온의 성장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는 홍원호 대표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간에 있었던 이 AI 시대의 변화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현업에 있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조금 현실감 있는 얘기들을 드리는 기회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제목은 AI 시대의 새로운 병목과 기회, 추론 인프라의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AI 또는 AI 반도체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또는 저희 회사가 함께하고 있는 전선에서는 추론 그리고 인프라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제목을 뽑아 보았고요. 또 현재 보이시는 슬라이드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벨리온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반도체 또는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스타트업으로 다들 알고 계신데요. 이 슬라이드에는 여기 데이터 센터의 일부와 같은 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는 단순히 저희가 단일 칩을 설계를 하고 그 칩을 팔거나 카드 또는 서버를 파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일종의 인프라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취지인 점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론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그 추론의 전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학습입니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학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그 역사가 5년,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되기는 했는데 이제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 학습의 단계를 지금 가장 세계에서 뛰어나다고 보이는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가 주도하에 이 분야, 이 산업을 키워왔고요. 저희는 2020년쯤에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이 되는 추론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AI 상용화 시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실 텐데 매일매일 AI를 쓰지 않습니까? AI가 정말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쓰기 시작한 이 시대는 결국 훈련된 모델들이 서빙이 되면서, 즉 추론되면서 그 시장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장표에서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는 추세를 보시면은요, 빨간색 표시에 빨간색 막대기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2023년쯤에는 빨간색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 전에는 아예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지도 조금 이제 지났다고 볼 수는 있어서 여기 보인 숫자가 더 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빨간색은 결국에는 인퍼런스 또는 추론 시장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빨간색이 크게 커졌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는 없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2020년, 2021년 회사를 초기에 창업을 해서 초기부터 추론 시장, 인퍼런스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를 시작했을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고 신뢰를 보내기가 좀 쉽지 않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챗GPT도 없었고 AI로 돈 번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기 대략 보이는 2023년쯤의 그림입니다. 그때는 모델을 빠르게 완성하는 트레이닝 또는 훈련만이 AI 관련된 또는 AI 컴퓨팅 관련된 시장이라고 여겨졌었죠. 그렇지만 이 모델들이 결국엔 점점 커지고 훈련, 트레이닝이 완성이 되면 결국엔 상용화의 시장이 올 것이다,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리벨리온 또는 저희와 같은 이 AI 반도체에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의 어떤 믿음이었습니다. 학습 또는 훈련과 추론은 무엇이 다른지 왼쪽 하단에서 제가 간단히 좀 기재를 해 보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수많은 연산이 돌아간다는 차원에서는 훈련 또는 학습 그리고 추론 또는 서빙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핵심 동인 또는 매트릭이 매우 다릅니다. 학습은 아주 쉽게 말하면 큰 모델을, 큰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추론은 그런 것들 역시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쓰는 사람이 편해야 되고요. 최종 사용자가 보실 때 만족할 만해야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속도라든가 퀄리티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도출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론은 결국에는 AI로 돈을 벌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 또는 가격 이런 부분의 논의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하게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조금 정리된 표로 좀 제가 기재를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일부 겹칠 수는 있지만 훈련과 추론을 아주 간단히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훈련은 누가 쓰냐? 결국엔 리서처들, 그러니까 AI로 모델을 빠르게 만들고 싶은 분들이 쓰셨고, 거기에 엔비디아의 GPU 또는 AMD의 GPU가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AI 시대가 열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추론인데요. 추론은 같으면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사용자가 만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빨라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재를 해놓은 부분이 역시 중요한데 높은 에너지 효율성. 여기서부터 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들어갑니다. 훈련 또는 트레이닝의 시대에는 에너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GPU를 쓰건 NPU를 쓰건 혹은 CPU를 쓰건 거기서 벌어지는 비용의 규모의 차이가 뭐 예를 들면 30억과 3억, 뭐는 30억과 10억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차이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론이라는 부분은 저희 역시 매일매일 쓰듯이 저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그 모든 것이 추론의 양을 늘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의 차이가 무엇을 선택하고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30억 대 10억이 3천억 대 1천억이 되면 큰 회사들도 2천억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2세대 스타트업, 거기에 저희 리벨리온의 이름이 있습니다. 보통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한 2016, 1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있었고요. 그 직후에 구글이 TPU 100설을 이제 오픈하면서 2016, 17년에 많은 뛰어난 AI 반도체들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 팀들을 왼쪽에 하단에 보이는 1세대 스타트업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앞선 그래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론이라는 시장에 대한 확신들이 없었기 때문에 훈련, 트레이닝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뭐 맞짱 떠겠다라는 어떤 기세를 가지고 시작했던 팀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세레브라스라는 팀은 이제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을 이제 엄청 큰 규모로 하셨는데 훈련이 아닌 이제 추론으로 옮겨 오셨고요. 삼바노바라는 팀 역시도 미국에서 1세대 스타트업으로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팀인데 이 팀 역시 결국에는 훈련보다는 추론으로 이제 발빠르게 옮겨 오면서 추론 시장에 적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벨리온의 차이는 무엇이냐? 저희는 2020년이라는 조금 늦은 시작을 한 덕분에 1세대 형님들이 경험한 시행착오를 조금 덜 겪을 수가 있었고요. 이 가운데 저희는 애초부터 데이 1부터 추론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반복적인 얘기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학습 테이블에 그 초록색 하단을 보시면은 범용 소프트웨어 스택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맞춤형 소프트웨어 스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GPU와 NPU 또는 학습과 추론의 차이는 범용성, 펑셔널리티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리벨리온과 같은 추론에 특화된 어떤 그 개발을 하는 팀들은 보다 좁은 범위에서 특화되어서 효율성과 최적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범용성 면에서는 당연히 GPU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아키텍처적인 방향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우선은 이해를 하고 그러나 이 추론의 시장이 열렸을 때 저희와 같은 뷰를 가진 팀들이 나름 할 구석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앞에서 보여드린 표와 비슷하기도 한데요. 여기 가운데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비 한 2030년까지 보면은 추론이라는 시장은 12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시장에 대한 규모도 아직 정확하게 다 정리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정말 이제 모든 빅테크들, 우리나라 해외 할 것 없이 다 이 분야에서 뛰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CFO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멋있고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엣지 있고 다 좋은데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AI 씬에서 누가 돈을 벌고 있는가를 지금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 누가 과연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께 조금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8월 25일인데 8월 26일에 제가 알기로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도 곧 이제 앞두고 있고, 전 세계 캐피탈 마켓이 거기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지금 쓰진 못하지만 올해 1분기 수익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엔비디아는 58빌리언의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곧 가장 큰 이제 스페이스X를 넘는 IPO를 할 거다, 또는 뭐 누구는 그에 질 수 없다라고 다투는 두 회사가 엔트로픽과 오픈 AI입니다. 저희가 뭐 클로드를 쓰건 챗GPT를 쓰건 저희에게 AI 추론 또는 서비스를 가장 알려준 이 두 회사는 인지도로는 가장 대단한 회사이긴 하지만 이익 측면에서는 또는 매출 측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엔비디아의 10배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일 많이 쓰면서 과금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비용을 내고 있지만, 이것을 보시면 AI 서비스를 하는 회사 또는 모델 빌더들과 하드웨어 또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 간의 실질적인 어떤 수익률 또는 누가 돈을 벌고 웃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는 AI 산업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간단한 레이어 구분입니다. 실질적으로도 AI 산업 레이어는 아래에 있는 인프라나 반도체를 기반으로 모델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가장 위에 있는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뭐 중국의 대단한 모델들이 튀어나온다던가 뭐 딥식부터 키미라던가 여러 가지로 정말 혼란스러울 정도의 이 새로운 뉴스들이 모델 쪽에서는 항상 많이 있고요. 서비스 단계에서도 조금 전에 언급드린 오픈 AI나 뭐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이 무엇을 내놓고 있다에 대해서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로운 뉴스를 확인해야 될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 어떤 랜드스케이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행인지 인프라나 반도체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가 당연히 이제 만만치는 않지만 인프라나 반도체는 개발 그리고 생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단한 캐피탈이 들어가야 되는 캐피탈 인텐시브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황 및 사례로 조금 기재를 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빅테크들, 뭐 구글부터 메타까지 이 모든 회사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그 캐펙스 자본적인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프리 캐시 플로우를 거의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하면서까지 또는 채권을 발행하면서까지 우리가 아는 가장 큰 이 지구에서 가장 큰 회사들도 그렇게 캐피탈을 쏟아붓고 있고 이 반도체 또는 인프라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태면 그만큼 인프라와 반도체 분야는 규모가 큰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 생태계가 함께하는 싸움들이 있다면, 모델과 서비스 쪽은 상당한 속도 그리고 미국 또는 중국의 어떤 그 대단히 뛰어난 성능이나 성과들이 저희가 보는 뉴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한국 반도체 또는 한국의 경쟁력이 인프라나 반도체에서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는 뭐 길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인프라 분야에서 지금 가장 큰 바틀렉이 되거나 매력 있는 어떤 자산이 되고 있는 메모리 분야의 1, 2위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역시 뭐 여러 가지의 병목이 있습니다. 이제 다들 전력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들고 또는 이제 무서운 마음도 듭니다. 전력은 정말 거대한 아젠다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개별 프라이빗 컴퍼니 하나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TCO,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은 결국에는 인프라나 어떤 장비를 사는 구매 비용, 캐펙스적인 것과 이것을 운영할 때, 오퍼레이션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즉 총 비용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인데요. 이 하드웨어 역시도 이런 총 비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점을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산 비용이 치솟고 있고 그 연산 비용이 치솟는 것은 결국에는 엄청난 전력 비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향후에 보시면 되겠지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긴 막대기 정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9년에 대한 폴캐스트이기는 한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본적 지출만으로 1조 달러 정도가 돌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도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적인 차원에서도 전력 비용이 이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감당을 설령 하더라도 그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 현재 기준으로는 없다라는 뜻이 또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 센터라던가 전력망들은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1, 2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2020년 리벨리온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도 없었고 모델 사이즈를 얘기할 때 요즘 뭐 100빌리언은 오히려 편하게 우습게 말하는 수준인데 그 당시에는 1빌리언의 뭐 벌트라는 트랜스포머 모델 얘기만 하더라도 너무 모델이 크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저희와 같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연산을 담당하는 반도체들은 그 데이터 센터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데이터 센터들은 AI 연산을 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전력에 대한 어떤 그 인프라라던가 냉각을 위한 인프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수요가 늘어나고 더 많이 지어야 되고 뭐 그 전력의 가격이 비싸고 이 얘기도 다 해당이 되긴 하겠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완전히 빠르게 펼쳐졌고 시설도 없고 가격도 비싸고 그 쓸 수 있는 전력마저 만만치 않다 정도로 이 어떤 압박 또는 시급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핫칩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핫칩스는 저희와 같은 AI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항상 이제 찾아가는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컨퍼런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은 그 수요가 이미 공급을 한참 넘어섰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얘기가 되고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고는 이 폭발적인 수요는 결국엔 거기에 다 멈춰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밌는 포인트는 몇 년 전만 해도 이 수요와 공급의 병목을 얘기할 때 TSMC 얘기를 다 했습니다. TSMC의 웨이퍼가 나오는 속도, 그게 결국에는 공급을 해낼 수 있는 속도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웨이퍼의 속도를 가지고 공급에 대한 제한을 말씀드렸다면, 즉 칩 단계에서의 고민을 많이들 서로 이제 회자되고 논의를 했다면, 지금은 훨씬 큰 인프라 단계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모든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느라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전력이 정말 병목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고민과 답변이 있겠지만 당연히 저희와 같은 회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너지 효율로 일정 부분 해결하자라는 부분이고, 에너지 효율에 대한 잠재적인 고객들 또는 빅테크들의 어떤 수요나 시급함은 상당하다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가와트 단위로 봤을 때도 한 30배 이상의 전력 수요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을 것인데, 이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한 달 만에 지을 수 있는 시설도 아닌 데이터 센터나 이제 전력망 구축 같은 것들을 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 제품들이 아닌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높은 기술과 제품들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의 어떤 방향성이고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추론 인프라가 부상하는 바람에 이 수많은 병목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챗GPT랑 뭐 클로드 없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AI를 쓰고 있지는 않겠죠. 저희가 쓰는 이 AI 그 연산, 입력한 모든 것들이 전 세계로 또는 지방으로 뻗어가면서 전력을 빨아들이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기하급수적인 워크로드 증가가 저희가 매일 쓰고 있는 프롬프트, 매일 쓰고 있는 클로드나 챗GPT를 조금 점잖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저 마지막으로 짚고 가면은 이제 가운데 하단에 있는 공급망 다변화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뭐 데이터 센터가 크고 짓는 게 만만치가 않고 시간도 걸려요 이기도 하지만, 반도체는 결국에는 공급망,
으로 모든 설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칩이 담긴 그래픽 카드 같은 카드만 하더라도 그 안에 파트, 부품들이 한 5,0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몇 년 전에는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했다는 그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회자가 되었었고요. 저도 리벨리온 와서 재밌게 느꼈던 건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전혀 아니지만 매년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 언제는 뭐 그 HBM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언제는 PMIC이라는 파워 매니지먼트 IC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작년 뭐 재작년에는 뭐 다른 것들이 부족, 이런 식의 얘기를 듣습니다. 즉 공급망이 이렇게 중요하고 제때에 그 파트들을 구성하지 못하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효율이 아무리 좋아도 제품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망 다변화를 하는 것이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병목이 있는 건 알겠고 골치 아픈 것까지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저희의 조금 고민,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역시도 모델이나 서비스만큼 그 속도는 아닐지라도 이 아래 레이어에서 이제 바쁘게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론 시장이 이제 도래가 되었고, 더 이상 저희가 추론이 무엇인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것 너무나 반가운데요. 이게 시설, 인프라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산업적인 고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미국의 그록이라는 AI 반도체에서 함께 경쟁하던 회사가 엔비디아에 이제 함께하는 그런 이제 라이센스 형태로 인수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GTC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은 그록에 LPU를 탑재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였고,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GPU와 NPU를 섞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여기서 정리를 해서 장표와 함께 말씀을 드리면, GPU는 지금까지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GPU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연산이 있는 것이고, AI를 서빙하고 하는 데 있어서 NPU가 그 아키텍처적으로 강점을 갖는, 여기서 강점은 어떤 기술적인 강점이라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어떤 말하자면 만족을 주고 QoA를 달성하고 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면에서의 장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섞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인프라 단계에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게 최근 뉴스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는 뭐 이기종 컴퓨팅 뭐 이런 단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쪽에서는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트 플랫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뭐 말하자면은 저희가 프롬프트에 이제 넣을 때는 그 연산은 GPU로 처리를 하고, 이제 뱉어낼 때는 또 어떤 레이턴시, 그 속도가 중요하고 이제 그 효율이 좋은 NPU를 통해서 뱉어내고, 이런 연산을 이제 한 인프라 안에서 나눈다, 뭐 이런 식의 컨셉들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짚어드릴 부분은, 처음에 제가 첫 번째 장표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기 보이는 제일 위에 카드라던가 그 안에 들어있는 리벨리온이 만든 뭐 조그만 칩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들이 말하자면 저희 냉장고처럼 저렇게 모여있는 걸 렉이라고 하고, 렉이 이제 8개 뭐 이렇게 단위로 되는 걸 팟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스케일이 커질수록 그 스케일 수준에서 연산을 함께 돌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효율성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GPU 서버 한 대를 돌릴 줄 아는 역량과 GPU 서버가 들어간 렉을 뭐 8개 또는 뭐 1000개를 돌릴 줄 아는 것은 그 인프라의 경쟁력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리벨리온과 같은 회사도 그러한 시장의 진화나 요구의 정도에 맞춰 저희의 어떤 뭐 제품이나 솔루션을 보시는 장표와 같이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효율을 높여서 앰플리파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 수준에서의 효율성이 더 렉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그 효율성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와 같은 회사들에게는 되게 반가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하드웨어 회사 또는 반도체 회사 너무나 많고 다 너무 큽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보시면은 매일매일을 장식하고 있는 회사들이 요즘은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통합하려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설계 기업들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AI 팩토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브로드컴은 커스텀 에이직 쪽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넘어가면 하이퍼스케일러들,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 역시도 구글 TPU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오픈 AI도 할라피뇨라는 반도체를 최근에 개발하는 등, 이게 오픈 AI가 챗GPT 회사인데 왜 갑자기 할라피뇨라는 반도체를 만들지? 같은 혼란이 있을 만큼 수직 통합에 상당히 진심인 점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버린 AI 정도를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버린 AI는 이러한 추론의 시장이 열리는 가운데 시장의 모습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AI 인프라에는 국경이 있다라는 말이 갑자기 기술 얘기하던 회사가 좀 너무 다른 톤의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역으로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고 너무나 중요한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라이트 타이밍에 갖춰야 되는 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분야에 뛰어들고 있고, 그것을 큰 흐름에서, 큰 틀에서 소버린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국가 간의 경쟁으로 말하자면 들어간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6월에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던가 이제 AI 관련된 이니셔티브들이 많이 이제 발표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의 소버린 AI, 마치 스크린 쿼터 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를 둘러봐도 동일한 얘기가 있고요. 중동은 더할 것 없이 있습니다. 중동은 캐피탈이 있고 자금도 있고 문화나 종교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특화된 AI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반도체 회사는 있지 않고 지정학적인 복잡함까지 갖고 있어서 국가 차원, 어떤 지역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여기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뭐 동남아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도 보시면 모든 정부들이 발벗고 나서서 소버린 AI라는 어떤 기치 하에 자국의 어떤 경쟁력을 지금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 밸류 체인도 여기 계시는 표처럼 앞선 표와 비슷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에 부합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여러 레이어에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또는 이제 대한민국의 강점은 결국엔 반도체 쪽에 있고요. 반도체 레이어에서 메모리나 파운드리는 물론이고, 저희와 같은 AI 반도체를 하는 그래서 뭐 3조가 됐다, 요 정도 규모의 회사가 된 회사들이 전 세계를 둘러봤을 때 미국, 그리고 좀 얘기가 다른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전히 이제 부족함이 있고, 저희는 여전히 이제 규모가 이제 빅테크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이런 생태계와 이런 밸류 체인 하에서 그래도 저희와 같은 회사들이 조금이나마 지금 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없었을 때를 상상한다면 그 가치를 함께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론 장표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작을 제가 추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론,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AI 서빙이 그 뒷단에서 어떤 일들을 불러일으키는가, 어떤 병목과 어떤 골칫거리를 만드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나 큰 골칫거리들에 대한 해결은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AI 반도체가 분명히 기여하거나 저희가 어떤 그 밸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이게 단순히 글로벌하게 그냥 하나의 현상이라기보다는 기업 단위를 넘어선 국가 차원에서의 깊은 고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가운데 AI 반도체 회사들이 나름 지금 할 일들을 하고 또 더 하려고 지금 열심히 밤낮 저희 개발하면서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리벨리오는 창업한 지 이제 5년이 갓 지난 회사이지만 정말 빠르게 이제 달려왔고, 기술, 또 인재, 또 자본,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이 어우러져서 지금 시점에 보면 저희가 미국에서 창업하지 않고 창업자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창업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커지고 있는 이 전장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많고 갈 길이 구만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달려온 기세와 정말 뭐랄까요,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이 생태계적인 어떤 최선에 저희가 더 좋은 성과로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